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바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 전 청장처럼 말이죠. 그는 자신이 본 책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가치이자 척도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의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가 사회 문제나 정치 경제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인데요. 서울대를 구수만에 입학한 암기왕다운 모습입니다. 책을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철학으로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분만 발췌해 암기해버리는 특이한 책 읽기가 그의 이러한 편협한 사고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책은 읽었다고 하고 싶고 책 읽기는 귀찮고 그러니 중요 부분의 워딩만을 추려내 머릿속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마치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는 무기로 그때그때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120분 노동시간과 부정식품 같은 어이없는 발언이 남발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찢어진 신문의 한 조각을 보고 사건의 내용을 유추하는 듯한 그 행태는 만인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런 자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공직에 몸을 담을 수조차 없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부정식품 발언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주 120시간 근무를 언급해 논란이 된 지 채 1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2일,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총괄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석이 와전됐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윤 전 청장의 발언을 해명했는데요. 신 전 의원은 경제적으로 좀 빈궁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와전이고 왜곡이라고 애둘러 윤 전 청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좀 와전이 된 것 같고요. 아니, 와전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 해석이 이제 와전이 됐고, 이제. 아니요, 저는 해석한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 햄버거를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 놓으면 그거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거는 윤 후보의 워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빈궁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그런 식의 이제 와전이고 왜곡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좀 그 팩트를 쭉 읽어주신 걸 반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취지는 이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짜장면이라도 2,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통기한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이제 식품들, 신선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우에 식당을 운영하거나 무슨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무슨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그 유통기간이 거의 임박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공공한 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이런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제품을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 신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분노한 최경영 앵커가 거듭 질문의 본질을 재차 되물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만한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유통기간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식품들, 신선 식품들이 있지 않나며 식당을 운영하거나 무슨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무슨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유통기간이 거의 임박한 이런 것들을 좀 경제적으로 곤궁한 분들께 갖다 드리는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며 윤 전 청장의 발언 취지를 억지 해명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 그런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신 전 의원의 감싸기 역시 윤 전 청장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요. 윤 전 청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완전히 사람이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그 아래라도, 그러니까 품질 기준선의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햄버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짜리를 맞춰놓으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논리는 빈약과 억지가 만들어낸 윤석열의 선택적 자유라는 궤논리를 탄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죽을 정도로 나쁜 식품이 아니라면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식품은 빈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냥 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또 어떻게든 무마하고 물타기 하려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는 존재감 제로의 정치인, 철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가물거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력 10년이 넘도록 1인 시위는 고사하고 삭발투혼, 단식투쟁조차 해보지 않은 그가 왜 느닷없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걸까요? 사실 안철수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젠 별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1인 시위는 너무 웃겨서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그냥 이 양반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계속 나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 조작 범죄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사상 최대 규모의 최악의 디지털 여론 범죄, 디지털 부정 선거가 될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팀 이외에 다른 팀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팀들은 여전히 압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규명하지 않으면 그 팀은 이번에는 더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더 악독한 여론 범죄, 여론 조작에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의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야권의 릴레이 1인 시위에 국힘당 이준석 대표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국힘당 정진석, 김성원 유상범 의원의 바톤을 넘겨받아 드루킹 사건 관련 1인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도대체 드루킹이 뭘 어쨌다는 겁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안 됐다는 건가요? 철수 씨,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피켓을 치켜들고 이 일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사상 최대 규모의 최악의 디지털 여론범죄, 디지털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께서 직접 오셔서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측근 중에 최측근, 정말 아들에 해당할 수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김경수 지사의 최종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도, 댓글 조작도 아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인데요. 대체 뭘 사과하라는 건가요? 그는 드루킹 사건의 몸통과 다른 조직의 활동 여부, 허익범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를 지시한 윗선 등을 밝히는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쯤 되면 소설을 넘어 영화 시나리오 한 편을 쓰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안철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지율도 존재감도 거의 한 자리 숫자인데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며 그 현실에 대한 몸부림이 지금 저런 못 볼 꼴을 보게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곧 사라지게 될 두 정당이 있죠. 그건 국민의당과 정의당인데요. 제대로 된 정당이 탄생되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